안녕하십니까. 먼저 번에 비디오를 어,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어느덧 두 달이 되었네요. 제가 작심하기 에는 새롭고 좀 솔직한 내용들로 새로운 비디오를 육성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좀 개인 사정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셨죠.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보며 그 일생의 업적과 생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물론 업적이 있다고 말하면 말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송 후 일어난 작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번 방송 후 저희 방송을 보신 한국 분들이 부정적인 표시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조선족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부당한 편견에 대하여 붕괴하고 화가 나왔던 저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좀 마일드한 마음을 갖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원래 이 조선족이 한국을 비판한다를 조선족이 한국을 근심한다로 바꿔 사용하기로 작심하였고요. 아무튼 한국의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전두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한국 11대 12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1987년까지 한국을 통치했던 분입니다. 아무튼 전두환 씨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치적을 찾자니 좀 힘들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발전에 뚜렷이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여에는 논란이 많았으니까요. 그나마 애써 찾은 것이 한국 프로야구를 창설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 학원 2발, 서울 지하철, 선진국형 국토개발, 신군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유화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문화사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것 등등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은 나로서는 한국분들 앞에서 아는 체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언은 측근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전두환 회고록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문득 내 가슴에 평생을 지녀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라도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이 그날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원 역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앞둔 1987년까지 한국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한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으셨나 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가을, 오텀 오브 네이션즈라고 불리는 이 혁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이 종식된 바로 이른 후인 1989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혁명으로 폴란드 인민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도
혁명이 발생하여 나라의 색깔이 바뀌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에는 공산주의 진영의 우두머리인 소련이 해체되는 사실상 세계를 반으로 나눴던 사회주의 진영의 거의 완전한 몰락, 냉전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의 원조가 끊기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가던 북한 경제가 참길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고나의 행군으로 일컫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정권과 또 대외에 알려진 다른 정황들을 참작해 보면 그때 북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자의 수는 거의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정부 관원이나 군 장병들까지 굶주리는 판국에 정부나 방위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치면 터져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북한의 든든한 후연자였던 중국마저도 자국 내에 터진 천안문 즉 육사 사건으로 자신도 돌보기 힘들어 북한까지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혹은 적은 피를 흘리고 통일을 할 수 있는 몇천 년 만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북한으로 말하면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면 천재일의 기회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런 천재일의 기회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전 대통령들의 피를 보지 않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피타는 노력으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더구나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실상 북한의 선전포였던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짜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를 향하여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역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수모와 굴욕을 참으면서라도 전쟁은 피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죠.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은 지극히 명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많지 않은 공적 중에 하나로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저에게는 그건 비굴 그 자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국민이 이들을 무조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역시 독재자에게 맹종하는 것 못지않게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를 준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식 민주주의 폐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하나의 단독 비디오 세션을 통해 취급할까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기적같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승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군 통수권자의 결단과 담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요소를 뛰어넘어 놀랄만한 적은 희생으로 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손쉽게 승리를 이뤄낸 경우를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이 행복으로 사회의 안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승리, 나치군이 마지노선 돌파 등등 머나먼 것을 제외하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그야말로 놀랄 정도로 적은 구사로 성공한 중종 반정이나 인조 반정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군사 행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불가결의 요소가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결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건적인 시기에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비겁은 그야말로 후세에 해를 끼치는 직무태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딱 한마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고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물로 오늘 우리는 더욱 탄탄하고 공고해지는 김씨 3대 세습 체계를 구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통일은 또 하나는 70년 후에나 바라게 될지, 아님 100년 후에나 가능할지, 아님 이대로 영원히 알 수 없는 미래에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북한으로만 말하면 상황은 많이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강대해지는 북한의 유력한 지지자인 중국이 미국 독주의 시대를 끝내고 과거 미소간의 냉전 시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한국은 또 다른 한강의 기적과 같은 비약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비약은 옛날에 한국의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 같은 비약은 글쎄요,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결과물 때문에 한국은 언제 끝날지 모를 안보 불안에 영원히 떨고 있어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귀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결단을 내어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데 성공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비겁한 용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왜 좀 더 용기를 내어 그토록 소원이라던 조국 통일을 본인이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적절한 시기를 이용하여 직접 시도하시지 못하였는지요. 내가 보기에 귀하의 제일 큰 잘못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오르거나 그 권력을 유지하려 부정을 저지른 것이 있는 것보다도 퇴임 후의 자신의 미래를 근심하여 말하자면 연착륙을 시도한 데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왜서 김일성은 그토록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고 싶어 하였는가? 우리도 알다시피 저 옛날 아프리카에서 자유의 공화국에서 한번 전두환 암살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또한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그 중대한 실례가 아닙니까? 그들은 전두환이나 박정희는 김일성이 꿈에도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그 자체를 설명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가 김일성 정권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그 자리에 놓고 비교할 땐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무슨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거나 하려면 오히려 제 보기엔 제일 급해할 분이 아마 김정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화적인 대통령이 다음에도 나온다고 말하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제 생각인데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하면 아무래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아마 자신이 제일 유능하다고 하는 의료진을 보내드릴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오늘의 요점입니다. 오늘의 내용인 이상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이왕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거둬주신 바에 아예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고 토론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고 뭐 이런 무슨 뭐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위치에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아, 가끔씩 뉴스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고국으로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평시 생각을 가끔씩 글로 적고 혹은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하고 한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조용히 초상화만 완성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